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 진영도 전남의 표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각 캠프를 이끌고 있는 선대위원장으로부터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전남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 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전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쿠데타 승계 세력에게 표를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주의를 복원시켜내고 호남의 근본적인 경제적인 미래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도민들이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호남 소외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엔 민주당 정치 독점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해양 관광산업과 우주산업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책임감을 갖춘 김문수 후보가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30% 정도만 배려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추진을 요청을 할 명분이 생깁니다. 호남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고 더 강한 추진력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여수 산단에서 시작할 정도로 전남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극단적 대립으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해왔다며 첨단 기술과 경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만이 전남의 획기적인 발전과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고 우리 전남의 굉장히 어려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만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 인물이 없었다며 도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의 수많은 비정규직과 농민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고 지역이 소멸되는 문제에 있어서 교육과 농민 식량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이번 대선에서도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후보는 지역을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산단 노동자들을 만나며 표심몰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임산부, 섬거주민 등 교통약자에게 투표소 이동을 위한 차량을 지원합니다. 개별 차량은 교통약자 지원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 보조인도 동승해 유권자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본투표일에는 교통불편지역 유권자를 위한 선박과 버스 등 추가 대중교통수단이 운영되며 자세한 운행 시간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가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모든 유권자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에게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을 적극 활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일명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명함과 공문서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관련 기관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최근 중고 가전 판매업자 이재권 씨는 교도소 교정공무원이라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교도소 탕비실에 들어갈 가전을 구매한다며 법무부 결제 공문을 보내 믿음을 샀고 돌연 자동 제세 동기가 필요하다며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오늘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대당 160만
235만 원에 저희가 카드 결제 부가세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선생님께서 이거 10대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딘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자동 제세동기 구매처가 실제 사업체라는 걸 알고서는 1,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해주면 차익을 얼마 주겠다. 차익이 남아 결제가 이미 떨어져 승인됐다라고 카드를 갖고 오겠다 하니까 저도 요즘 이제 장사도 그렇게 잘 안 되는 편이니까 그래도 이제 고객이 물건 산다는데 계좌 이체 후 해당 여성은 잠적했습니다. 순천 교도소를 도용한 가짜 명함과 공문, 그리고 사업체까지 도용한 사기였습니다. 현재까지 순천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피해 사례는 4건으로 집계됐고 사기 미수도 2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여수시청 공무원이라고 속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원 이름, 번호를 비공개한 것을 악용해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해요. 총무과 누구다고. 예전에는 팀장 누구누구, 주무관 누구누구, 전화번호까지 얼굴까지 다 있었는데. 잇따르는 사기에 관계 기관들도 나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절대 대리 구매를 시키지도 않고 그 대리 구매 금액을 타 계좌로 입금해주라는 요청을 절대 안 합니다. 혹시나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그 주무부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군인과 소방관, 공무원 등 신분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한다면 전형적인 노쇼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로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계약은 절대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광양만 건에 새롭게 투자를 결정한 국내외 기업들이 30여 곳에 이르고 있고 올해도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서면산단 내 한 건설기계 생산기업. 이 기업은 건설 현장에 주로 사용되는 특수 장비를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번에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다기능 특수 장비는 집안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박는 2가지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이 같은 특수 장비들은 주로 중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 사용됐던 만큼 국내 첫 자체 기술력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붕괴를 막기 위해서 흑마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마기에 쓰이는 CIP 공법이라고 CIP 전용 공법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외에서도 기존에 이제 중국, 일본 시장에 뺏겼던 것을 이제 국산화시켜서 제가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은 싱가포르의 한 건설 기계 장비 제조 기업의 투자로도 연결시켜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직 입지를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광양만권 산단 내 3만 3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부지에 새롭게 공장을 조성하는 데 200억여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이후 광양경제청이 이 같은 지역 기업만의 차별화된 기술력 등 광양만권이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실적은 30여 개 기업에 2조 7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올해도 중국과 일본 등지 국가의 30여 개 해외 기업 유치를 목표로 활발하게 투자 유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국과 일본에서 IR 활동을 펼쳤고요. 주로 에너지와 정밀기계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6월 중에 핵심 자원 광물과 함께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할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 지역 중소기업들의 차별화된 기술력은 국내외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찾고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시스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도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전 등록된 정보와 사진만으로 승선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8월부터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전체 도서민 5,978명의 35%만이 등록돼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특히 고령층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도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열정과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2025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가 오는 7월 개최됩니다. 2025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발로란트,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의 게임을 종목으로 하고 오는 7월 5일 온라인 예선을 거쳐 7월 12일 광양국민체육센터에서 본선 경기가 치러집니다. 시는 이번 대회가 도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e스포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건전한 e스포츠 문화 확산, 게임 산업 기반 조성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햇빛연금 제도, 처음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역 상권과 고용, 인구 유지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확인되며 향후 제도 확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안 안자도에 사는 박주연 씨. 3년 전부터 매달 받는 햇빛연금이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말 그대로 분기마다 한 300~400씩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나누는 전국 첫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 2021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지급액은 약 220억 원. 이 가운데 안자도에 89억 원이 돌아갔고 지도과 인자도 4억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간표 분석 결과 햇빛연금은 378억 원의 생산 유발, 184억 원의 부가가치, 678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이 반복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소비 승수 효과도 352억 원에 달해 실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지난 4년간 신안군 하나로마트 매출은 30% 넘게 증가한 반면 전국 평균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음식점과 소매업, 복지서비스 업종 매출도 함께 오르며 자영업자들의 체감 변화도 컸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와 종사자 수도 증가해 지역 내 소비 기반 일자리 구조가 점차 자리 잡고 있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인구 면에서도 일부 연금 지급 지역에서는 전입이 늘고 인구 유지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익 공유제가 해상 풍력까지 확대되면 모든 신안군 주민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해상풍력 8.2기가와트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완공 시 1인당 연간 600만 원의 바람연금을 지급할 목표로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햇빛연금은 자원 활용, 주민 참여, 수익 배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화하며 한국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햇빛연금은 단순한 소득 분배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지역재생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새로운 복지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가 준공됐습니다. 고흥읍에 들어선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는 연면적 9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직업훈련실, 수어통역센터 등이 입주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복지관과 반다비 체육관 등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 폭격 사건이 발생했던 여수시 남면 이하포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희생자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면 안돌이 일원에서 유해 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는 개토제가 진행됐으며 이번 유해 발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감식과 분석, 보존 처리 절차를 거쳐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3일 남면 안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가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 사격해 승선자 250여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수 흥국사 주변에 상수도관 설치 사업이 진행됩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2025년 전남도 추가 경정 예산에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흥국사 주변 상수도관 연결과 소방설비와의 연계 등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흥국사 일대는 상수도가 부족해 음수대를 비롯한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탈세 혐의를 받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을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다른 탈세 사건으로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던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수시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이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동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제안을 공모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여수 시민들이 공단의 예산 편성 과정과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은 이번에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실무 검토와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도장터가 어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로컬 우수상품 품평회를 열고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품평회는 남도의 맛 밥상 위에 피어나다를 주제로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 상품 기획자와 전국 우체국 쇼핑몰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 60개 업체가 참여해 300개 제품이 전시됐으며 전문가들은 각 부스를 돌며 제품을 시식하고 품질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또 전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전력공사, 남도장터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공헌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